안녕하세요. 분재굴입니다. 분재나 식물을 키운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화분이죠. 분만 바꿔도 이 분재의 가치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관리 난이도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위주로 최대한 나무를 잘 보여주기 위한 분을 선택했다면은 최근에는 이 가정에서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리하기 쉽도록 식물이라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스타일이라던가 또 고르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분 고를 때 봐야 하는 점이 어떤 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화분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어떤 화분을 선호하는지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분 재질을 볼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 정말 이 다양한 소재의 화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토분부터 시작해서 시멘트분, 유약분, 석재분, 플라스틱분 등등 심지어는 화분 자체를 이끼로 만드는 이끼볼 이런 것까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통기성과 보습성이 좋고 유약분은 토분보다 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무늬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많은 화분 중에서 내 생활 습관에 맞는 화분을 고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재질이 있지만 다른 거는 말고 크게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물을 이렇게 뿌려봤을 때 화분이 물을 잘 흡수할수록 공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재는 배수가 잘 되도록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공기가 잘 통하면 화분의 물이 그만큼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를 고려하면 됩니다. 나는 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물을 자주 주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관리하는 식물 특성이 습하게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분재의 경우에는 소나무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공기가 잘 통하는 화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물 주는 걸 조금이라도 늦게 주고 싶다. 또는 내가 키우는 식물이 어느 정도 습한 상태도 괜찮다. 아니면 물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기가 좀 덜 통하는 화분을 사용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분 자체의 느낌은 좋지만 흙물이 자꾸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색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안쪽 면에만 유약을 발라가지고 바깥쪽은 토분의 느낌이 살아있지만 공기나 물은 잘 통하지 않게 만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양을 고를 때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는 크게 분은 이렇게 좀 높은 분과 낮은 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분재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거에 심어진 나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재가 좀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높이가 비교적 높은 화분에도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보다는 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말라서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높이가 조금 있는 분에 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관엽 식물 심는 화분 같은 거에도 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분이 아무래도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조금만 잘라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무에 데미지가 조금 주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적습니다. 물론 분재를 심을 때 아래에서 길게 내려오는 그런 끈 같은 경우에는 좀 잘라주기 때문에 높은 분에서도 분재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진 분재 자체가 조금 오래됐고 이 잔가지의 형태도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필요한 분재들이라면은 아예 이렇게 아래로 쫙 깔리게 심어주는 게 좋고 나머지는 흙이 많이 들어가고 화분이 높은 분에 심어주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높이를 정했다면 이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분만 봐도 알 수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대칭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그냥 화분을 심을 때도 생각할 거 딱히 없이 화분 이 가운데에 맞춰서 심어주면 되고 또 그게 또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칭형 화분을 추천드립니다. 모양은 그냥 취향에 따라 선택하셔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화분에 좀 심어봤을 때 결국 이 간단한 형태의 분에 심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옛날 느낌의 화분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날개 같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최근에는 차라리 좀 옛날식이어도 이렇게 날개가 없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현대적인 느낌의 화분에 심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화분이 너무 좀 개성이 세면은 이런 거 좀 이 정도도 저는 세다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그만큼 강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색도 그렇고 이 형태 자체도 그렇고 화분은 좀 너무 화려하지 않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단순한 형태지만 패턴이 살짝씩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은 이 재질감 자체가 좀 느껴지는 화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무가 좀 강조도 되면서 화분도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분을 고를 때 이 재질과 형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시면은 저는 물 관리하는 생활 습관에 좀 따라가지고 화분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로 예를 들면은 예를 예시로 들어야겠네요. 작은 문제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제가. 이렇게 화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물이 금방 말라가지고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나 물이 비교적 좀 덜 통하는 화분들을 골라가지고 또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화분을 골라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의 흙의 비율도 저곡토로 거의 심던가 이 저곡토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가가지고 최대한 물을 많이 가지고 있게도 해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했지만 화분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화분 선택 자체가 분재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내 생활 습관과 맞지 않게 화분을 사용할 때 분재가 상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화분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내용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